요즘 부동산 투자 어렵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특히 수도권 경매는 완전히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낙찰을 받고 수익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경매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실제로 가능한 경매 전략들,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실수들까지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든지 다주택자든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수익이 나는지 그 흐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지역의 매매사업자 대출이 막혔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를 세우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이 경로 자체가 전부 차단됐습니다. 개인 대출도 엄격해졌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1주택자만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이 막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국 입찰 경쟁률도 낮아지고 일부 물건은 오히려 낙찰가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지금 시장의 본질은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한 자산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출이 없이도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핵심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기존처럼만 투자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수익률 높은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졌다면 그만큼 현금 투자자의 입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1억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에 낙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액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리스크가 낮은 게 아니고 오히려 유동성이 낮은 지역, 비선호구조, 실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일수록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지, 향후 전세 수요 또는 매매 수요가 남아있는 지역인지, 예상 보유기간 동안 관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낙찰 가능성, 매도 가능성, 수익률,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분 경매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분쟁이나 공동명의 해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낙찰가 자체가 일반 경매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분 경매의 경우 보통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100% 현금이 필요하고 낙찰 이후 나머지 공유자와의 협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수익 실현은 방식이 다양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 간의 매수 제한 또는 시장의 매도 등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식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보증금을 떠안는 대신 낙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보증금과 낙찰가의 합계 대비 시세가 높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다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 신청 여부, 전입일자, 확정일자 여부, 전세금 반환 시기 및 추정 보유 기간. 이 구조는 계산만 정확히 하면 상당히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입찰 전 권리 분석과 자금 운용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3금융권에 해당하는 P2P 대출은 기존 은행권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합해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낙찰 이후 잔금 납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급하게 잔
잔금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수료 구조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매도가 확실하고 짧은 보유가 가능한 물건, 그리고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충분히 높은 물건, 대체 금융수단이 없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은 현재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개인 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모두 가능하며 지방 소재 금융기관을 통한 레버리지 확보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지방 투자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지방이 유망한 건 아니고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거래량이 꾸준한 지역인지,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전세 수요가 존재하는지, 지방은 가격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매수 후 유동성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운용 계획을 장기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도 대리 입찰 제도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지역 선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주택자라면 이번 시장 상황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유일한 대상층이고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지고 입찰 경쟁자 수가 대폭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지금 시기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없는 입찰이 가능한 물건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자금 계획을 무리 없이 설계하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원가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시기에는 오히려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참여자 수가 줄고 물건의 낙찰가가 내려가며 준비된 투자자에겐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외부의 조건보다 내부의 전략입니다. 규제가 나온다고 투자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결국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